이 이야기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가 막 지난 시각, 홍대 앞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길에 검은색 BMW 7 시리즈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박진우, 53살의 성공한 건축가였어요. 그의 손목에는 스위스 고가의 명품 시계가, 양복은 독일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였습니다. 화이트 골드 소재의 에메랄드가 박힌 그리고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 말이에요. 박진우는 할머니 순대국이라는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8년 넘게 찾아온 단골집이었어요. 회사 근처에는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했지만 그는 유독 이 소박한 순대국집을 좋아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살의 서연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언제나 밝고 친절한 모습이었죠. 박진우는 그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구석진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박진우는 늘 앉던 자리,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2인용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를 유명한 건축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여유 있는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죠. 그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메뉴 보시겠어요? 서연이 물었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대국 하나 주세요. 늘 먹던 거로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동안 박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순대국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온 듯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부터 홍대 앞 카페에서 나온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뜨거운 순대국을 후루룩 먹고 있었죠. 이런 소박한 일상이 그에게는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서연이 뜨거운 순대국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순대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서연이 순대국을 내려놓으면서 박진우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갑작스러운 감탄사에 박진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그 반지 있어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그의 반지를 가리키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 순간 박진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죠. 네, 언니가? 네, 똑같은 반지예요. 언니가 늘 끼고 다니시거든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박진우의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지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었던 것으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복제품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반지를 어디서 보셨죠?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물컵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요. 언니가 늘 끼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누가 줬다고 하면서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박진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가 만났던 한 여성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죠. 혹시 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미소예요. 왜 그러세요? 서연의 대답에 박진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미소예요. 그 이름은 그의 젊은 시절 잠시 만났던 여성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반지가 바로 지금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것과 똑같은 반지였죠.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진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언니께서 그 반지를 언제부터 끼고 계셨나요?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15년은 넘었을 거예요. 언니가 가끔 그 반지 보면서 옛날 연애 얘기하시면서 웃으시거든요. 박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전 그가 27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그는 아버지의 건축 사무소를 물려받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만난 이미소는 그에게 잠시나마 평안함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박진우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저기 다른 테이블에서 부르시네요. 잠깐만요. 서연이 바쁘게 다른 손님에게 가면서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진우는 혼자 남겨진 채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이트 골드 소재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 그리고 가운데에 박힌 작은 에메랄드. 이 반지는 그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주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어머니께 물려주었으며 그가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주려고 아껴두었던 이쌍의 반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는 25년 전, 그중 하나를 이미소에게 주었었죠. 잠시 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박진우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이것 좀 언니께 전해주실 수 있나요?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네. 왜 그러세요? 서연이 의아해하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연락처만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박진우는 순댓국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왔어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박진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종소리를 뒤로 하고 순대국집 문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면서 그는 다시 한번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이미소가 맞을까? 그렇다면 서연은? 박진우는 시동을 걸면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급한 일이 있어. 이미소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40대 후반 여동생이 서연이라는 20살 여자아이야. 할머니 순대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네, 사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알아봐. 절대 내가 알아본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순대국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5년 전의 비밀이 지금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이틀 후 박진우의 사무실에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사장님, 이미소 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박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25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때 이미소와 지금의 상황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말해보세요. 이미소 씨는 현재 48세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 정민호 씨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두 딸을 두고 있어요. 큰딸이 서연 씨이고 작은 딸이 서영이라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현재는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박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라는 것은
서연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혼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이미소 씨가 젊은 시절, 정확히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강남의 비스트로 라뜰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서빙으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스트로 라뜰은 그가 젊은 시절 자주 찾던 곳이었어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마다 이용했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죠. 확실한가요? 네.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시 그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시지만 당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박진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겼습니다.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분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셨나요? 김 과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당시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건축사무소를 물려받게 되었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죠. 그런 그에게 비스트로 라뜰의 한 서빙 직원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미소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그가 피곤해 보일 때면 조용히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죠.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어. 박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점점 바빠지면서 그녀와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고 어느덧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죠.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소 씨와 연락을 취해 보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물었어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그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취해보죠. 그날 저녁 박진우는 다시 순대국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또 오셨네요. 언니한테 명함 전해드렸어요. 그래요? 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더니 명함을 자세히 보고는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셔서 한참 전화 통화를 하시던데 박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시던가요? 네. 주말에 연락드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언니를 아세요? 서연의 순수한 질문에 박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잠시 알던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우와, 그럼 언니가 젊었을 때 알던 분이시네요. 언니가 가끔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쁘셨대요. 사진도 봤는데 진짜 미인이셨어요. 서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옛 기억을 되새겼어요. 정말로 이미소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씨가 더욱 아름다웠죠. 그런데 언니가 그러시는데 옛날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만났다고. 혹시 그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박진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미소가 자신과의 신분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혹시 언니께서 그분에 대해 원망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하세요. 그분 덕분에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가끔 반지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거 보면 정말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이미소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고 그때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25년 전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어 그녀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지를 보며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이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좋겠어. 주말 오후 박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시죠? 25년 만에 듣는 이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목소리였지만 그 따뜻한 톤은 여전했어요. 미소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박진우 씨가 맞을까 싶었거든요. 이미소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진우는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될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틈을 느꼈습니다. 박진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의 손은 자꾸만 반지를 만지작거렸죠.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미소였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정말로 자신의 것과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진우 씨. 이미소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박진우는 일어나서 그녀를 맞았어요. 미소 씨, 앉으세요. 뭐 드실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박진우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오자 이미소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반지네요. 아직도 끼고 계시는군요. 미소 씨도 마찬가지시네요. 그 반지를 계속 끼고 계셨군요. 이미소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비싸 보여서 받기가 망설여졌는데 진우 씨가 꼭 간직하라고 하셨잖아요. 박진우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는 이미소에게 이 반지를 주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했었죠.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미소 씨께 소홀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회사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때였잖아요. 그래도 연락도 없이 그렇게 멀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박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미소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때 진우 씨가 저보다 더 큰 세상에서 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소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결혼을? 네, 민호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진우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었죠.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모르고 지낸 진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었죠. 하지만 그때 진우 씨는 너무 바빠서 만나기도 힘들었고,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진우 씨에게 혼란만 드릴까봐 두려웠어요. 이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진우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거든요. 그리고 진우 씨는 너무 큰 꿈을 가진 분이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박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도 느꼈어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민호가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두 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물론 가끔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이미소의 솔직한 고백에 박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소 씨, 제가 25년 동안 용기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진우 씨, 괜찮아요. 우리가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로 지금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진우 씨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소의 말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진우를 위로하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진우 씨는 순대국집의 단골 손님이고 서연이는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안부를 묻는 옛 친구 사이로요. 박진우는 아쉬웠지만 이미소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서연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고마워요, 진우 씨.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말들을 할 수 있었네요. 이미소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도 함께 일어났어요. 미소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를 이렇게 밝고 착하게 키워주셔서.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도 그 아이를 보면 뿌듯해요. 똑똑하고 성실해서 자랑스럽거든요. 이미소의 말에 박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밖에서 헤어졌습니다. 이미소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용히 그녀의 행복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진우는 반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반지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과의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놓쳐버린 인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간직할 소중한 기억이 된 것이었어요. 이미소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그동안 25년 만에 재회가 가져다준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려 노력했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미소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적어도 서연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순대국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서연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박진우는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미소를 닮은 따뜻한 미소와 성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근처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자주 오게 되네요. 역시 순대국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이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항상 친절했고 일처리도 꼼꼼했어요. 순대국집 사장님도 서연을 무척 아꼈죠. 박진우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용히 서연이를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멀리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이미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소와의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그동안 순대국집을 더 자주 찾으며 서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특별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순대국집을 찾은 박진우는 서연이 카운터에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서연 씨,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아, 과제예요. 건축학과 레포트인데 정말 어려워요. 서연의 대답에 박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학과요? 네, 홍익대 건축학과 2학년이에요.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박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꿈꾸는 서연을 보니 묘한 인연을 느꼈어요.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집이든 상업시설이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짓고 싶거든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박진우는 감동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가짐이 대단해 보였어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그런데 건축학과는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맞아요. 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카페 수입으로는 부족해서 언니가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있거든요. 박진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소가 서연의 학비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혹시 장학금 같은 거 받고 계세요? 1학년 때 받았는데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이번 학기는 못 받았어요. 다시 열심히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박진우는 직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과장,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어요. 조건은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1년에 300만 원씩 향후 5년간 지속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절대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박진우는 직접적으로 서연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녀의 꿈을 지원하고 싶었어요. 물론 다른 학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가 다시 순대국집을 찾았을 때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학교에서 새로운 장학금이 생겼는데 제가 받게 됐어요. 1년에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정말 기뻐요. 이제 언니한테 부담을 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재료로 모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연의 기쁜 모습을 보며 박진우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녀의 꿈을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부하신 건지 아세요? 아니요, 익명이래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언젠가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내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줘. 그날 저녁 박진우는 이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소 씨, 서연이가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기뻐하던데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혹시 진우 씨가? 아니에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박진우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미소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이가 워낙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족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미소와 서연을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그는 반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면서 서연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박진우에게 순대국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서연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찾을 것이고 서연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것이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박진우는 순대국집의 완전한 단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찾아오는 그를 보며 서연도 이제는 가족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오늘도 순대국이세요?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늦게 오게 됐네요.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순대국집은 한적했어요. 박진우는 서연과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학교는 어때요? 바빠요. 설계 과제 때문에 정신없어요. 작은 주택을 설계하는 건데 정말 어려워요. 서연이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보였지만 동시에 열정도 느껴졌어요. 어떤 주택을 설계하고 계세요? 젊은 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이에요. 작은 공간이지만 아늑하고 효율적인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박진우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건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기능성과 감성을 모두 고려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순대국집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가 있어서 우리나라 건축계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사장님, 너무 과찬이세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박진우를 보며 말했어요. 손님도 아시겠지만 서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여기서 일하면서도 항상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배우려고 하거든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을 가진 젊은이를 보면 우리 건축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내년에 3학년이 되면 해외 연수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박진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해외 연수요? 네, 유럽에서 건축을 배우고 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더 좋은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1년에 4천만 원 정도 들어서 서연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큰 돈이네요.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요. 차라리 국내에서 더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박진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서연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혹시 해외 연수 관련 장학금 같은 것도 알아보셨나요? 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연수 관련 장학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날 저녁 박진우는 직원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과장, 유럽 건축 연수 관련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홍익대 건축학과 우수 학생 한 명을 선발해서 1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으로 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해주세요. 절대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돼요. 박진우는 서연이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박진우가 순대국집을 찾았을 때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아저씨 죄송해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유럽 건축 연수 장학금에 제가 선발됐다고 하네요. 박진우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1년 동안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누가 이런 기부를 해주신 건지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떠나세요? 내년 2월이요. 겨울 방학이 끝나고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정통 건축을 배우고 나서 꼭 좋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박진우는 서연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1년 동안 서연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그날 저녁 박진우는 이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소 씨, 서연이가 유럽 연수를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네, 정말 기뻐해요. 그런데 진우 씨가 또 도와주신 건 아니죠? 이미소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이가 워낙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유럽에서 많은 것을 배워올 거예요. 그런데 걱정도 되네요. 처음으로 혼자 해외에 나가는 건데. 이미소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똑똑하고 적응력도 좋으니까 잘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시는 진우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박진우는 전화를 끊은 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유럽에 있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연이 유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지원하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건축가가 되어 있기를 바라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박진우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연이 유럽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녀를 위한 더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유럽으로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그동안 순대국집을 찾을 때마다 허전함을 느꼈어요. 서연이 없는 순대국집은 예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서연이가 보고 싶으시죠? 어느 날 순대국집 사장님이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있을 때가 더 활기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연이가 없으니까 순대국집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편지가 왔어요. 사장님이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에서 보낸 편지예요. 읽어보시겠어요?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서연입니다. 여기 날씨가 정말 좋아요. 매일 건축 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고딕 건축과 바로크 건축을 직접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장님 순대국집이 그리워요. 그리고 자주 오시던 단골 아저씨도 그리워요. 혹시 아직도 오시나요? 오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내년에 돌아가면 더 좋은 건축가가 되어서 인사드릴게요. 편지를 읽으며 박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멀리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고 사장님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연이 언니가 가끔 오세요. 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박진우는 놀랐습니다. 이미소가 순대국집에 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언니가 여기 오신다고요? 네, 서연이가 자주 일했던 곳이니까 그리운 거겠죠.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오셔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박진우는 이미소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며칠 후 박진우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순대국집을 찾았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는데 정말로 이미소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소 씨. 이미소가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진우 씨, 어떻게 이 시간에?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가끔 늦은 시간에도 와요. 미소 씨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네요. 박진우가 이미소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여기서 일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요. 멀리 있으니까 더 보고 싶어요. 이미소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연락은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이미소가 휴대폰을 꺼내며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축 도면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네, 꿈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진우 씨 덕분이에요. 이미소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장학금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박진우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이미소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서연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걱정도 되네요. 돌아와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이미소의 걱정에 박진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나요? 자기만의 건축 사무소를 갖는 게 꿈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박진우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 돌아오면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생길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길이 열리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두 사람은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진우는 이미소와 이야기하면서 서연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언니인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소 씨, 서연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진우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진우 씨가 뒤에서 도와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소의 따뜻한 말에 박진우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직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과장, 강남 쪽에 작은 건축 사무소 자리 하나 알아봐 주세요.
젊은 건축가가 시작하기 좋은 곳으로요.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알아만 봐주세요. 박진우는 서연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박진우와 이미소는 종종 순대국집에서 만나 서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서연이 공통의 관심사였고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돌아오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이미소가 말했습니다. 네, 분명히 더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박진우가 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돌아오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그때까지 그는 더 많은 준비를 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서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 가는 것이 박진우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꿈을 위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유럽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순대국집에서 서연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죠.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순대국집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서연을 맞았습니다. 1년 만에 본 서연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사장님, 보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배운 건축 기술로 더 좋은 설계를 해드릴게요. 서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며칠 후 순대국집을 찾았어요. 서연이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머, 단골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유럽에서 잘 지냈어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공간의 활용법이랑 친환경 건축 기술을 많이 배웠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설계한 건물을 보여드릴게요. 서연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일단 여기서 다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국 건축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유럽 건축과 한국 전통 건축을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박진우는 서연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취업 준비는 안 하세요? 사실 몇 군데 지원해 봤는데 다들 경력을 원하더라고요. 신입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서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독립해서 건축사무소를 차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하지만 아직 자본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 몇 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박진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날 저녁 박진우는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과장, 이전에 알아봐 달라고 했던 건축사무소 자리 말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강남 쪽에 좋은 자리 하나 찾았습니다. 규모도 적당하고 젊은 건축가가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럼 그 자리를 임대해 주세요. 그리고 젊은 건축가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박진우는 서연을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력 있는 젊은 건축가에게 사무소를 일정 기간 무료로 임대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일정 기간 후에 성과를 보고 정식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시겠습니까?
설계 실력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익명으로 진행해 주세요. 박진우는 이런 방식으로 서연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대국집에 포스터 하나가 붙었습니다. 젊은 건축가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포스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후원자가 젊은 건축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건축사무소를 1년간 무료로 임대해주고 성공하면 정식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원해 볼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 설계 실력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설계 심사도 있다고 하네요. 서연은 집에 돌아가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기술과 한국 전통 건축을 결합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구상했어요. 박진우는 며칠 후 이미소를 만났습니다. 미소 씨, 서연이가 건축가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간절해 보이더라고요. 이미소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서연이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할 텐데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이에요.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선발되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2주일 후 서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어요. 서연이 순대국집에 뛰어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남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시작할 수 있대요.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성공하면 정식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건축을 할 예정이에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한 주거 건축이에요. 전통의 아름다움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기능성을 갖춘 건물을 짓는 거죠. 서연의 계획을 들으며 박진우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무소 이름은 정했어요? 네, 옹고지신 건축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박진우는 서연의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이미소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소 씨, 서연이가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네, 정말 기뻐해요.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이가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예요.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연이가 워낙 실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박진우는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진정한 건축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건축사무소 온고지신이 개업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건축 전문 매체들이 방문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었고 독특한 건축 철학으로 소문나면서 의뢰가 밀리는 인기 건축 사무소가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서연의 성공을 지켜보며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그는 가끔 온고지신을 찾아가서 서연의 작품을 복원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서연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건축가다운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전문가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프로젝트를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새로운 주택 설계안이 나왔어요. 전통 한옥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마당의 개념도 도시형으로 바꿨고요. 서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보여주세요. 박진우는 서연의 설계안을 받아 주문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는 동안 그는 사무소를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인테리어에 창의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서연이 직접 설계도를 설명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전통의 정신은 살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건축 같아요. 박진우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이 설계는 순대국집에서 일할 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전통적인 공간의 따뜻함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박진우는 뭉클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정말 바빠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연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회를 주신 후원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익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언젠가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감사한 마음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박진우는 이미소를 만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성공했네요. 건축 사무소도 잘 되고 있고 건축가로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이미소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그런데 요즘 서연이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미소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사무소가 성공하면서 정식으로 인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에요. 박진우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빚을 지는 게 걱정돼요. 박진우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박진우는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 서연의 건축사무소 인수 조건에 대해 특별 제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떤 제안 말씀이신가요?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인수 조건을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이자도 거의 없는 조건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순대국집에 뛰어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후원자분이 사무소 인수 조건을 바꿔주셨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하네요.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걱정 없이 건축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박진우는 서연의 기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는 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이미소와의 사랑, 서연과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25년 전 놓쳤던 인연을 받아들였고, 비록 가족이 될 수는 없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꿈을 지켜보며 응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서연 같은 젊은이들을 더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서연아, 아저씨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박진우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는 마지막으로 순대국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건축사무소가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볼 수 없었지만 가끔 인사를 나누어 왔어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어떠세요? 정말 바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식이요? 한국문화건축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박진우는 놀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진우는 순대국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는 차에 오르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그에게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의미했어요. 서연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서연의 건축사무소 온고지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진우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이미소의 여동생이 이렇게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연의 성공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박진우에게 서연은 이제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준 소중한 존재였고, 그녀의 꿈을 통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작은 순대국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서연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그동안 서연의 성공을 지켜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신이 도와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감사 인사를 할 상대를 찾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느 날 오후 박진우는 평소처럼 순대국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건축사무소가 바빠서 자주 볼 수 없었지만 가끔 들러서 사장님께 안부를 전하곤 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대상까지 받으시고, 네, 정말 꿈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박진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무슨 소원이요? 저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익명의 후원자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서연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박진우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이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소 씨, 서연이가 후원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정말 간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소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진우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밝히면 오히려 서연이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 아이가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가 순대국집을 찾았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연이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아저씨. 사실 후원자분을 찾고 있어요. 탐정회사에 의뢰까지 했거든요. 박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탐정회사요? 네, 익명이라고 해도 단서는 있을 거잖아요. 장학금 기부식이랑 건축사무소 지원 프로그램 시작 시점을 비교해 보니까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박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꼭 찾아야 하나요? 당연하죠.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고 싶거든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박진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서연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나은 일일까요? 그는 반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순대국집에 뛰어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찾았어요. 후원자분을 찾았어요. 박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탐정이 조사해 보니까 모든 기부가 같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그 법인의 고객 중에 이 근처를 자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나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곧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분일지. 박진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이렇게까지 간절해한다면, 그리고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서연 씨.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았어요. 혹시 아저씨가?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후원자입니다. 순대국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저씨가 그분이에요? 네, 장학금도 유럽 연수 지원도 건축사무소 프로그램도 모두 제가 만든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가 뭔가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박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사실 저와 미소 씨는 25년 전에 만난 사이예요. 그때 잠시 특별한 관계였죠. 서연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와요? 네, 하지만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25년이 지나서 이곳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소 씨의 소중한 여동생인 서연 씨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를 알아갈수록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꿈도 크고 노력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그런 서연 씨의 꿈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없이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깊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박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알고 계세요? 네, 미소 씨는 처음부터 눈치채고 계셨어요. 하지만 서연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하지 말자고 하셨죠. 역시 언니답네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아저씨께 너무 큰 빚을 졌는데. 서연 씨, 이건 빚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서연 씨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어요. 박진우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이미소를 만났습니다. 미소 씨, 서연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네, 서연이한테 연락받았어요. 많이 놀라던데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이제 숨길 필요도 없고 서연이도 마음 편하게 감사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서연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는 똑똑한 아이니까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아요. 며칠 후 서연이 박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서연이 박진우의 건축사무소에 처음 방문한 것이었어요. 우와, 정말 멋진 사무소네요. 역시 유명한 건축가님이시구나. 서연이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로 왔어요?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아저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저씨께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거든요. 박진우는 놀랐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요?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저씨의 경험과 제 아이디어를 합쳐서 정말 의미 있는 건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서연의 제안에 박진우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협업이에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박진우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의 풍부한 경험과 서연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나서 정말 특별한 건물이 탄생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박진우는 서연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정말 뛰어난 건축가였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소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서연을 지켜본 시간들이 박진우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한 복합 문화 공간 꿈꾸는 공간이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박진우와 서연, 그리고 이미소가 함께 자리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됐네요. 이미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서연이 이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는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고. 그날 밤 박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25년 전 놓쳤던 인연이 25년 후 다른 형태로 다시 내 곁에 왔다. 사랑의 형태는 달랐지만 그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소와 서연,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앞으로도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남고 싶다. 박진우에게 진실을 말한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협업이에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박진우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의 풍부한 경험과 서연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나서
정말 특별한 건물이 탄생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박진우는 서연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정말 뛰어난 건축가였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소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서연을 지켜본 시간들이 박진우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한 복합문화공간 꿈꾸는 공간이 완공되었습니다. 꿈꾸는 공간이 개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복합문화공간은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박진우와 서연의 합작품으로서 건축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두 사람의 협업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었고, 이후 몇 개의 프로젝트를 더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박진우는 오랜만에 순대국집을 찾았어요. 요즘은 서연이 바빠서 이곳에서 만나기보다는 각자의 사무소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순대국집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사장님도 박진우가 유명한 건축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들렀는데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요? 박진우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와서 한참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같던데. 박진우는 궁금했지만 서연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이 박진우의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지, 들어와.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아저씨께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편하게 말해봐. 해외에서 제안이 왔어요. 뉴욕의 유명한 건축회사에서 파트너로 합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진우는 놀랐습니다. 뉴욕에서요? 정말 대단한 제안이네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꿈꾸는 공간 프로젝트를 보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고민이에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여기를 떠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협업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박진우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서연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멀리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서연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뉴욕에서 경험을 쌓으면 더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아저씨 의견을 먼저 듣고 싶었거든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연이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건축가로서 너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뉴욕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리고 영원히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아저씨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언니한테 이 얘기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직접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물론이지. 미소 씨와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박진우는 이미소와 만났습니다. 둘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미소 씨, 서연이한테서 들었는데 뉴욕에서 제안이 왔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미소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내줘야죠.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아쉬워요. 이미소의 솔직한 고백에 박진우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죠. 며칠 후 서연이 뉴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박진우와 이미소는 아쉬웠지만 서연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떠나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출발하기 일주일 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바쁜 일정 때문에 셋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여행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들까지. 아저씨, 언니,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해변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고, 언니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서연아,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야. 너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의미 있어졌어. 박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서연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더 행복했어. 이미소도 동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반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반지? 아저씨가 언니께 주셨던 그 반지 말이에요. 언니한테 들었거든요. 박진우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에 내 언니에게 준 반지가 바로 이거야. 그때는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정말 신기해요. 만약 그때 그 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반지는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어.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리고 내가 내 언니에게 줬지. 그런데 이제 그 반지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 단순히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운명과 인연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로 말야. 박진우의 말에 이미소가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네요. 서연이 뉴욕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는 박진우와 이미소가 배웅을 나왔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꼭 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아저씨, 정말 감사했어요. 뉴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더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돌아올게요. 서연아,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이미소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꿈을 응원할게. 뉴욕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건축가가 되기를. 박진우도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서연이 출발 게이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박진우와 이미소는 아쉬움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들이 키워낸 소중한 사람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이미소가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진우 씨 덕분이에요. 미소 씨야말로 고마워요.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25년 전의 인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연이 없는 시간 동안 더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근황을 확인하고 때로는 그냥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반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니 감개무량했어요. 25년 전에 사랑의 증표로 건넨 반지가 25년 후에 새로운 인연과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또다시 일기장을 펼치고 썼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뉴욕으로 떠났다. 아쉽지만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반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 25년 전에 놓쳤던 인연이 25년 후에 다른 형태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몇 달 후 서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뉴욕에서의 생활이 힘들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진우와 이미소에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건축을 하고 싶다는 포부도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돌아왔을 때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반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로서 말이에요. 박진우에게 이 반지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인연,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인생의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장들이 펼쳐질 예정이었으니까요.